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4번째 페이지. 어쩌다 보니 매주 목요일이 박사님들의 방송 데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박사가 떠난 자리, 새로운 예비 이 박사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성진 고생물학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곳에 편집장 되는 사람입니다. 네, 영광이네요. 예, 참 답하기 어려운 멘트를 치죠. 아니, 우리 잡지사 구독자 여러분께 이제 예. 첫 만남이니까 네. 자기소개 겸 인사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신다면. 예,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고생물학 연구실에서 주로 소형 육식공룡을 연구하고 있는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소형 육식공룡을 네. S대에서 또 연구하고 계시네요. 네. 듣자하니 방송 출연이 처음이시라고. 예, 혹시 맞아요. 좀 긴장하고 계신가요? 조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시간 전에 나오셨던 분도 방송이 처음이었는데 네. 그분은 거의 뭐 첫 시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분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양호하신 겁니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든든하게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첫 만남 때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주신 명함 뒤에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 보이시나요? 예, 공룡이 이렇게 앙증맞게 그려져 있는데 하시는 일 고생물학자는 네. 어떤 걸 연구하는 직업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 살았던 생물을 연구하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룡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살았던 생물 중에 이제 멸종한 생물들은 다 이제 화석으로밖에는 우리가 접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고생물학자라고 하면 이제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다른 고생물학자분들은 뭐 삼엽충을 연구할 수도 있고. 예, 네, 맞아요. 이성진 연구원은 공룡을 연구하고 계시고. 네. 특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소형 육식공룡을 주로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공룡 세계에서는 얼마나 작아야 작다고 할 수가 있나요? 저보다 작은 공룡도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공룡들이 죄다 네. 편집장님보다는 작은 그래요? 공룡들이에요. 네. 제가 작년에 몸집이 공룡처럼 불어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저보다 작은 공룡이 있군요. 한번 준비하신 사진 자료가 있다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공룡들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지 같이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나오는 공룡이 네메그토니쿠스라는 공룡인데 약간 좀 머리 쪽은 펭귄 느낌도 나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공룡인가요? 딱 보게 되면은 이제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새가 떠오르죠, 그렇죠? 네, 새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공룡들이 이렇게 보통 새를 좀 많이 닮은 공룡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공룡들 같은 경우에는 새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거든요. 네. 지금 나오는 저 나토베나토르라는 공룡은 진짜 좀 베고노스 이런 데 가면 오리배가 딱 저렇게 생겼거든요. 예. 크기도 오리와 비슷하고요. 그래요? 네, 주둥이도 아래쪽으로 이제 납작하게 생겨서 실제로 약간 오리 주둥이식으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공댕이도 오리 공댕이 느낌인가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꼬리는 좀 길게 나 있었습니다. 또 아닐 땐 아니라고 칼같이 치시네. 예. 진짜 오리 사이즈의 공룡이 있다는 겁니다. 네. 고비랍토르, 저 친구는 딱 봐도 작아 보이네요. 예, 맞아요. 얼마나 작나요, 저 친구는? 이 공룡은 사실 아까 본 나토베나토르는 오리만 하다고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더 크고요. 그래도 뭐 키는 이제 사람보다 훨씬 작은. 훨씬 작은. 그런 저런 공룡. 친구들도 다 육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고비랍토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육식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긴 한데 이제 왜냐하면 이빨이 안 달려 있고 앵무새처럼 이제 단단한 부리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직 식성이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뭐 씨앗이라든지 아니면 조개 같은 이런 단단한 거를 깨먹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물학, 공룡 연구는 우리가 정확한 거를 아무리 노력해도 열려있는 부분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더 신비롭고 재밌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궁금한 게 영화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 연구실에서 막 왔다 갔다 그러는 벨로시랩터인가요? 걔가? 네, 맞아요. 그 친구도 소형 공룡에 속합니까? 근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크고 무섭게 나오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티라노에 비하면 훨씬 작아서. 사실 원래 벨로시랩터라고도 하고 벨로키랍토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네. 그 공룡은 원래는 뭐 칠면조 정도의 굉장히 작은 공룡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사실 무섭지가 않기 때문에 영화 감독님께서
원래는 모델로 삼은 공룡은 벨로키랍토르가 아니라 이제 다른 데이노니쿠스라는 더 큰 이런 육식 공룡을 모델로 해서 했는데. 이름만 벨로키랍토르가 좀 더 멋있는 이름이다 해서 그래요? 이 이름만 갖다가 쓴 겁니다. 그게 영화적 허용이었구나. 네, 이런 거 그렇죠. 팩트 체크 좀 앞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하면서 종종 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예. 자, 이 시간 뭐 선생님과 함께할 시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재미있게 그냥 편하게 공룡 얘기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공룡은 바로 이 친구예요. 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유명한 공룡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인데요. 예. 선생님, 왜 하필 그 수많은 공룡 중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유독 뭐 어린이들 포함해서 대중에게 네. 가장 인기가 많다고 뭐 생각하시나요? 뭐 나름의 근거가 있으신가요? 예. 글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요. 네. 아마도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랬는데 아마 제일 크고 무섭게 생긴 그런 공룡이어서가 아니었을까. 이름도 굉장히 좀 강렬하죠. 네, 강렬하고요. 렉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네. 뭐 미디어에서 이제 나온 이름인가요? 예.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학명 중에서 속명에 속하고요. 그러니까는 렉스는 이제 종명인데요. 우리 사람의 그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인 것처럼 예. 그 호모에 해당하는 게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고요. 사피엔스에 해당하는 게 이제 렉스고. 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우루스가 뭐 도마뱀 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티라노는 무슨 뜻이에요? 티라노는 이제 폭군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어를 차용해서 이제 가져온 단어인데요. 네. 또 영어 단어 중에서도 타이란트라고 하는 폭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네, 다 그거에서 기원을 한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고요. 어감상 강렬한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폭군 도마뱀 엄청 센 이름이네요. 예, 네. 사실 티라노사우루스를 이제 처음 이름을 지은 학자분들이 네. 일부러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음. 네, 이름도 그렇게 지으신 거고요. 뭐 괜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보통 티라노사우루스를 뭐 최고의 포식자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먹이사슬의 정말 그 당시 최상위 포식자가 티라노사우루스였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적수가 없습니까? 같은 티라노사우루스 말고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막 뾰족뾰족 뭐 박혀 있는 스테고사우루스나 엄청 네. 큰 애들도 티라노가 막 잡아먹었나요? 말씀하신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살았던 시기가 달라서 직접 만나진 못했을 텐데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시기가 또 다 다른군요. 예. 그런데 이제 주로 영화에서도 나왔던 거 트리케라톱스라든지 머리에 뿔이 뿔 달린 달리네. 예. 코뿔소 같은 애. 그런 공룡하고는 실제로 만나서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도 아마 하고. 그건 어떻게 알 그랬을 수가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트리케라톱스의 화석에 이제 네.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자국 같은 게 이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입 그걸 보고 먹다가 찍먹 한번 하다가 화석이 됐군요. 이제 그런가요? 아니면 사냥을 하다가 했을 네.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상황이 다를 수가 있죠. 먹다가 이제 남긴 흔적일 수도 있고요. 그거 발견한 사람들은 희열이 진짜 엄청났을 것 같아요. 예. 지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공룡들이 지금까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사람보다 지능이 뛰어났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공룡은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요. 사실 새로 지금 우리 곁에 남아 있는데 새들이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래도 사람보다는 똑똑하지가 않아서 뭐 사실 운석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글쎄요. 사람보다 똑똑한 그런 새나 아니면 다른 공룡이 있었을지는 사실 좀 희박하다. 그렇게 그쵸. 보시는군요. 사실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막 공룡 막 조련하고 막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고 또 궁금한 게 공룡들이 살았던 때는 뭐 자연환경이나 날씨 이런 게 지금이랑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맞아요. 특히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공룡이 살았을 당시에는 네. 지금보다 훨씬 이제 지구가 따뜻했던 시기였어요.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는 이제 남극 같은 데 가도 네. 뭐 남극 대륙에 이제 얼음이 없는 네. 그런 수준으로 따뜻했다고 보시면 얼음이 되겠습니다. 생길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남극에서도 공룡 화석이 발견되기도 해요. 남극에서도? 네. 야, 이건 진짜 신기한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중에 좀 깊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성진 고생물학자 새로운 저희 필진으로 모신 분과 오늘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서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심영래 감독의 티라노의 발톱이라든지 뭐 주라기 공원 이런 미디어에서 본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티라노의 실제 모습이 과연 그와 많이 일치하는가 한번 좀 머릿속으로 복원이랄까요? 좀 해보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빨이에요. 이빨. 예, 아무래도 워낙 포식자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일단 이빨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날카로워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을 보시게 되면 혹시 자료 사진이 있는지 사진이 모르겠네요. 준비돼 있고 저기 이빨이구나. 야. 예. 그래서 네. 보시게 되면 상당히 두껍죠. 그렇죠? 네. 원래 보통의 육식공룡의 이빨을 보게 되면 네. 좀 얇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스테이크 같은 거 썰 때도 얇은 칼로 이제 썰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육식공룡들은 이제 살점을 이제 뜯기 위해서 좀 얇고 이제 날카로운 이빨을 쓴다고 하면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빨이 굉장히 두껍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예. 그렇다는 건 이제 살점만 이렇게 뜯어먹는 게 아니라 네. 뼈까지 이제 으스러뜨릴 수 있었다라는 뼈째로 그런 거죠. 네, 스테이크 접시까지 같이 먹는 거죠. 예, 맞습니다. 괜히 티라노가 아니고 괜히 폭군이 아닙니다. 예. 새꽃이라고 적은 에디터 뭐예요, 저기? 장난해요. 새꽃이가 왜 나와? 예. 그럼 무는 힘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 무는 힘도 이제 여러 학자분들이 이제 예. 추정을 하셨는데요. 음. 두개골에 이제 화석만 이제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은 하지 못하지만 이제 이제 다른 뭐 새라든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악어라든지 이런 네네. 동물들을 참고를 해서 네. 이제 근육을 복원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떤 정도의 이제 가늠할 수가 스테기로 있군요. 물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결과는 이제 학자들마다 다른 결과를 내긴 했어요. 네. 그런데 네. 공통적인 건 이제 지금 살아있는 육상 동물 중엔 티라노사우루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없다. 세기로 이제 물 수 있는 동물이 없다는 거죠. 네. 가령 뭐 사자, 예. 사자의 무는 힘과 비교했을 때 뭐 몇 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한 10배 정도는 더 야.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뭐 사자한테 물려본 적은 없어서 뭐 가늠은 못하겠지만 그 정도로 굉장하다는 겁니다. 예. 악어랑 맞짱 뜨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또 에디터가 있습니다. 악어의 그 무는 힘도 굉장히 센데요. 예. 사자보다도 훨씬 악어가 그런 세거든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악어를 실제로 만약에 네. 동물원 가서 보시게 되면 음. 동물원 악어들이 조금 이제 거의 다 자고 있긴 하지만 예. 먹이를 먹을 때 이제 입을 굉장히 크게 벌려서 거의 수직으로 벌리다시피 한 다음에 입을 닫는데 네. 그때 소리가 거의 이제 주위에 울릴 정도로 엄청 큰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무는 힘이 센데 예. 그래도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보다는 약하다. 약할 것이다. 네, 훨씬 약하다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거죠. 한 번 이거 닫으면은 거의 뭐 천둥 소리처럼 날 수도 있겠네요. 네. 아까 본 그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사진은 뭐 굵기도 굵지만 길이도 길어 보였는데 뭐 생각보다 네. 이빨이 짧았을 거다 이런 설도 있었다고요. 아십니까? 예. 이빨이 짧았다는 설이라기보다는요. 네. 이제 우리가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게 되면 네. 이제 굉장히 이빨이 길게 나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보통 그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을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저 위에 까만 부분은 이제 이빨이 이제 밖으로 이제 나와 있는 예. 부분이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 밑에 약간 누르끼리한 부분은 잇몸 이빨 속에 뿌리죠. 뿌리. 예. 뿌리 사람도 이제 이빨 이제 치아에 뿌리가 있듯이 네. 티라노사우루스도 이제 이빨에 이제 뿌리가 나 있었는데 네. 그 뿌리가 이빨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의 2배는 되는 엄청 긴 이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부분만 보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보다 짧네 이 정도로 말한 거네요. 그렇다기보단 네.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네. 그거는 조금 뭐 영화적으로 이제 무섭게 보이기 위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잘못 알아서 그런 걸 수도 스필버그 있는데 감독이 뻥튀기를 좀 했어요. 예. 또 뭐 효과는 확실하게 줬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아마 좀 더 짧게 나와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 영화에서 나온 것보다는. 오히려 네. 실제는 좀 더 짧게 드러났을 것이다. 네. 예. 그 주라기 공원에 나온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 말씀하신 김에 그 영화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입술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악어처럼 그 이빨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덮여지지 않고 드러나 있는 모습인데 이게 또 학계에서 좀 논쟁이 됐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과연 티라노사우루스는 입술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입술이 있었으면 약간 저기 도마뱀 종류처럼 이렇게 다 가려진 상태일 것이고 입술이 없었으면 주라기 공원에 나온 것처럼 악어 이빨처럼 나와 있는 걸 텐데 예. 이게 뭐 결론이 났습니까? 사실 뭐 완전한 증거가 있다기보다는요. 예.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이빨은 밖으로 드러나 있으면 어떻죠? 이빨이 밖으로 시- 드러나 있으면 그렇게 계속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빨이 굉장히 시리죠. 시렵고, 네. 아. 여기 이빨을 이제 청결하게 잘 유지를 하려면 그리고 네. 이제 끊임없이 이제 뭐 우리 입속에 이제 침이라든지 해서 네. 이제 이런 깔끔하게 뭐 아. 청결을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빨에 이제 에나멜이라는 걸로 이제 덮여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닳지 않도록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이빨이 드러나 있으면은 네. 사실 그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영화에서 이렇게 입술이 없게 표현한 거는 사실 뭐 과학적인 그런 것 때문에라기보단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더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아.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네, 입깔이 안 보이는 것보다는 네. 악어처럼 이렇게 이빨이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어. 이제 무섭게 보이기 때문에 네, 보통의 생물들은 뭐 치위생을 위해서라도 또 이제 순망치안이라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렵기 때문에 네, 입술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티라노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예, 지금 살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도마뱀도 마찬가지고요. 아, 예. 파충류든 예. 포유류든 대부분 이빨을 가지고, 그러니까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빨을 네. 보호하기 위해서.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악어는 왜 그렇게 입술이 없냐면, 네, 악어는 없잖아 진짜. 예.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악어의 생태랑 관련이 있는데요. 예. 악어는 이제 물가에 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물에 거의 잠겨서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뭐 이빨에 이제 수분을 이제 공급해주기 훨씬 더 수월해요. 침 역할을 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 악어는 이빨이 없어도 그나마 잘 살아갈 수 있는 아. 거고. 하지만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상 동물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좀 정말 일리가 이빨이 이제 입술로 덮여 있었을 설득이 됐습니다. 거다라고 예. 생각을 많이 하죠. 예. 예전에 어떤 만화에서 약간 아주머니인데 공룡 아주머니가 되게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제가 본 만화에서. 아, 그런 만화가 있었나요? 예. 입술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성진 연구원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전 티라노사우루스 하면 가장 궁금한 게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몸집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아 보이는 그 앞다리.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사실 뭐 네. 앞다리보다는 손이라고 보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그맨들이 흉내 낼 때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주둥이보다도 훨씬 들어가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일단 다리는 맞습니까 그게? 예, 이제 뭐 뼈는 제대로 다 갖추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다리가 짧다 많이 이제 네.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 길이는 한 1m 정도 돼요. 성체의 경우에는. 1m예요? 요게 네. 1m예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죠. 사람이 한 예. 뭐 20cm도 안 되는 그런 팔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네네. 실제 길이 자체는 굉장히 길어요. 사람 팔보다도 거의 사람 팔과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긴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비율이니까. 예를 들어 다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땅에 닿아서 뭐 앞다리라고 하면 사족 보행이 가능해야 다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티라노가 사족 보행이 됩니까? 사족 보행은 네, 몸 구조상 되지 않죠. 안 되죠. 네. 그럼 이거 용도가 뭐예요? 밝혀진 게 있나요? 예.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가설이 나오고 이제 검증은 거의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모른다가 맞는 말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나온 가설들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이제 이걸 티라노사우루스를 처음 연구하신 분들은 네. 이게 티라노사우루스 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룡의 이제 화석이 여기 섞여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많은 화석이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로 짧은 그런 이제 저희가 팔이라고도 부르고 앞다리라고도 하는데 팔이 엄청 짧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짧은 걸 보게 되면 이게 퇴화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원래는 길었는데 퇴화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의 이제 꼬리뼈가 이제 퇴화하듯이 네. 그렇게 뭐 쓸모가 없어서 퇴화했다라는 주장이 처음에는 이제 등장을 했었죠. 네. 자연스럽게. 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게 정말 쓸데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다리가 굉장히 힘이 셌을 거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200kg 가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요걸로 200kg를 든다고요? 그렇죠. 근데 길이가 1m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의 이 팔뼈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근육 부착점이라고 해서 근육이 붙는 부위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거든요. 근질이 좋군요. 예. 네, 그래서 사람 뼈와 비교해도 훨씬 더 강건하고 굉장히 이제 근육질인 팔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200kg 들 수 있으면 뭐 하냐고 이걸로 뭐 어떻게 짚냐고요. 이걸 콧구멍도 못 уб일 것 같은데 이걸 뭘 짚나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사실 뭘 짚는다기보다는 뭘 잡을 때 썼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죠. 가령 이제 어떤 학자분들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앞다리를 짝짓기를 했을 때 상대방을 잡는 데 썼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뱀 같은 경우를 좀 참고를 한 건데요. 뱀도 이제 뒷다리가 퇴화를 했지만 이제 발톱이 가지고 있거든요. 뒤에. 그래요? 예. 그래서 뱀도 이걸 짝짓기 할 때 이제 상대를 붙잡을 때 이제 이 발톱을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도 앞다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먹이를 잡을 때 이제 발버둥 치지 않게 먹이를 이제 앞다리로 이렇게 고정해두는 붙잡았을 거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기우는 편이고 먹이를 붙잡아두는 역할. 네, 특히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 그랬다는 이제 가설이 조금 이성준 연구원도 있죠. 그쪽에 조금 더 기우시나요? 개인적으로도 아마 앞다리를 어떤 용도로 썼으면 그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또 어떤 가설은 이제 뭐 자리에서 이제 누웠다 일어날 때 썼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티라노가 누울 수 있나요? 사실 누워서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대자로 뻗어서 눕지는 못했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새처럼 그렇게 있었지 않았을까 새처럼 싶거든요. 약간 둥지 품듯이 웅크리는 자세로.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과학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공룡은 어떻게 멸종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거기서 약간 드림 욕심이 있어가지고 넘어졌다 못 일어나서 일어난 거 아닐까 없어진 거 아닐까 했다가 그 속어 채로 제가 얻어맞은 적이 있거든요. 속어 채로. 이거 누울 수 없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처럼 눕지 못했을 거다. 티라노사우루스. 궁금증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이건 이 학설은 뭐죠?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를 긁어줄 때 앞다리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약간 좀 오반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뭐 원숭이가 이 잡아주듯이 뭐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인데 사실 뭐 어떤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효자 그렇죠. 티라노사우루스였으면 약간 효자손 기능 탑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이제 비율상 뭔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하죠. 그렇긴 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 한때 이런 것도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에 지금 아직 열린 결말로 남아있는 게 많아서 이런 상상의 나래 펼치기가 굉장히 좋아요. 티라노가 최고의 사냥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티라노는 후각이 유난히 발달했던데 그런 걸로 봐서는 죽은 시체를 찾아서 먹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약간 좀 하이에나 느낌으로 시체 청소부였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건 결론이 났나요? 결론이 사실 이제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도 활발히 하고 뭐 시체가 있었으면 그걸 굳이 지나쳐가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좀 보통 보통 육식 동물들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사자나 네. 뭐 이런 동물들을 보더라도 네. 사자가 꼭 사냥해서만 네, 아니죠. 배고프면 음식을 구하진 않아요. 찌꺼기도 먹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시체 청소부라고 하면 흔히 음. 이제 뭐 썩은 고기를 먹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썩은 고기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아, 왜요? 사실 사람도 이제 네. 숙성시킨 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썩는 중인 그런 고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동물이 죽고 네. 진짜 완전히 썩어서 그렇게 문드러지게 되면 네.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동물이 먹지 않는데 아. 이제 그냥 시체인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네, 대부분의 육식 동물은 그걸 그냥 네, 먹으니까. 먹으니까요. 네. 죽은 고기라고 못 먹을 고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맞아요. 우리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도 흥미롭네요. 일단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래턱이 예민하다. 뭐 이런 최신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요즘 이제 많은 고생물학자들이 하는 게 네. 화석을 이제 CT로 찍어보는 거거든요. 화석 이제 겉으로만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제 CT로 찍었을 때 네. 그 안에 이제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의 아래턱을 이제 그 엑스레이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네. 굉장히 뭐 신경이 잘 발달해 있었다라는 아. 거를 이제 알아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신경이 더 잘 발달하면 더 예민한 거니까 더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약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제 좀 더 뭔가 그런 예민한 감각을 사용하는 뭔가 그런 기능이 있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이렇게 턱을 가지고 있으면 네. 뭐 이렇게 악어가 조금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 네. 악어가 이제 주둥이를 이용해서 네. 둥지의 온도를 확인한다든지. 왜냐면 이제 악어는 이제 둥지의 온도에 따라 새끼가 뭐 살거나 죽거나 아니면 성별이 바뀌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둥지 온도를 악어들은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새끼라든지 이런 다른 개체들이랑 이제 뭐 교감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도 이제 그런 예민한 턱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도 그런 식으로 악어와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턱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령 알 근처에 자기 턱을 좀 갖다 대서 좀 온도를 체크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약간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무서운 사냥꾼하고는 좀 조금 다르네요. 거리가 있는. 우리가 네. 뭐 상어를 바다에서 만나면 코를 때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뭐 베어 그릴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네. 티라노를 만나면 어퍼컷을 날려라.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되게 가당치도 않다는 표정으로 억지 웃음을 지어주셨습니다. 예. 최신 연구 결과 두 번째가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성장을 하면서 외형이 바뀌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성장을 하면 당연히 바뀌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사실 뭐 사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네. 성장을 하면서 뭐 생김새가 조금 변할 수는 있죠. 음. 그런데 몸의 비율이 확 달라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오히려 어렸을 때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기 때 머리가 컸다가 비율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점점 머리 비율이 줄어들죠. 네.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어린 개체를 보게 되면 네. 오히려 머리가 이렇게 좀 더 길쭉하고요. 비율상. 그리고 성체가 되면 오히려 머리가 더 이렇게 굉장히 크고 좀 더 길이는 짧고 이런 식으로 가분수가 되는 비율이 바뀝니다. 예. 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아직 엄청 어린 그런 갓 태어난 새끼라든지 이런 화석은 발견된 적이 없는데 이제 약간 좀 더 자란 성체는 되기 전인 약간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청소년기 정도의 그런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은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런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굉장히 크고 단단한 머리라든지 이렇게 엄청 두꺼운 이빨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를 연구한 학자분들이 아예 다른 학명을 이제 붙여주기까지 했을 정도로 약간 좀 소프트한 이미지로
그렇죠. 네. 이 공룡의 이름을 이제 나노티라누스라는 이름으로 나노. 지었는데 네. 작은 이제 작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별개의 종이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의 어린 개체였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는 밝혀진 커서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음. 그래서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랑 네. 이제 다 자란 티라노사우루스는 서로 이제 먹이가 달랐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릴 때 이유식 네. 먹듯이 어린 티라노는 그럼 뭘 먹나요? 벌레 이런 걸 먹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다른 이제 뭐 초식 공룡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네. 이제 좀 몸집이 큰 공룡도 있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공룡도 있었고요. 네. 뭐 공룡이 아닌 다른 작은 동물들도 있었는데 네. 주로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들은 그렇게 작지만 조금 더 재빠른 그런 공룡들을 사냥하는데 좀 더 이제 최적화된 아까 그런 처음에 형태를- 연구하신다고 보여주셨던 그런 친구들. 예. 하지만 네. 어린 티라노라도 그 친구들보다는 훨씬 그래요? 더 크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제가 연구했던 그런 음. 정도 또는 그거보다 좀 더 큰 그런 공룡들을 이제 사냥을 했을 음.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는 다리도 좀 더 얇고 네. 좀 더 빨리 달리기 좋은 그런 아. 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좀 구조적 특성 자체가 좀 크게 변하는 특성이 있군요, 티라노가. 예. 앞다리도 조금 더 이제 비율상은 비율상은 괜찮습니까? 덜 짧고요. 네. 그래서 어린 네. 티라노사우루스들이 이제 네. 앞다리를 좀 더 썼을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그 있습니다. 친구들은 진짜 부모님 등 긁어줬을 수도 있겠네요, 효자손으로. 뭐 효자라면 아닙니까? 그렇게 네, 했을 수도 있죠. 효자라면 가능하다. 예, 중요한 건 효심입니다. 예. 요거 질문이 들어와서 티라노사우루스 그 주라기 공원에서도 보면 그 고장난 차 옆으로 처음 등장할 때 네. 소리가 진짜 너무 무섭거든요. 막 약간 좀 굉장히 거칠고 더 큰 코끼리 소리랄까요? 우와! 막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그렇게 괴성을 질렀을까요? 알 수 있나? 사실 그거? 네. 그렇게 못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데요. 못했다. 일단은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성대가 발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그렇게 육식 공룡들은 그렇게 큰 소리를 먹잇감 앞에서는 잘 내지 않아요. 왜냐면은 다 놀라서 도망가 버리기도 하긴 하고요. 뭐 치타나 사자만 봐도 이렇게 은폐은폐하거든요. 예,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건 이제 상대를 다른 사자 그쵸. 위협한다거나 아니면 그쵸. 자기 먹이를 노리고 온 뭐 하이에나 같은 동물을 쫓는다거나 이런 그쵸. 위협용이긴 한데 네. 근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네. 사실 사람한테 위협을 할 일은 사실 그렇죠. 없잖아요. 그냥 잡아먹으려고 약간 강냉이 먹듯이 별미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뭐 영화적인 그런 네. 거긴 하고요.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단순하네요. 사자도 안 그러는데 먹잇감 앞에선. 티라노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뭔가 좀 친숙해진 느낌도 들고 폭군 도마뱀적인 면모와 좀 친숙한 느낌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티라노사우루스가 아주 외로운 친구였다고 들었습니다. 왜 외로운 친구인가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네. 이제 뭐 사자나 이런 동물들처럼 여러 마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 살았는지 아니면 호랑이처럼 네. 이렇게 좀 홀로 다니면서 살아가는 동물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무리 생활을 했다고 보는 학자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아직 무리 사냥에 확실한 증거가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티라노사우루스 자체는 굉장히 많은 화석이 발견이 돼서 네. 많은 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냥 단독 행동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안 그런 분들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조금 한 3마리 정도는 같이 나온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얘네가 같이 정말 뭐 몰려다니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제 다른 뭐 티라노사우루스의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네. 그런 동물들을 조금 더 이제 참고를 해서 좀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죠. 무리 생활을 했다고? 네. 그래서 사실 외로웠는지는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저기서 좀 약간 약한 공룡 만약에 제가 그런 공룡이었으면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한 마리도 무서운데 한 4-5마리가 떼를 지어 있으면 진짜 오금절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뭐 혼자 다녔어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너무 준비해주신 자료도 재밌었고 재밌는 얘기 잘 들었어요. 이성진 고생물학자와 함께 지상 최고의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의 생김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